오늘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나 제가 꺼낼 거예요. 이 경제 TV에서 제일 먼저 얘기가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FOMC 회의가 끝났잖아요. 다음 크레딧 이슈는 무엇일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크레딧 이슈가 떠오를 게 뭐냐면 3월 14일에 있을 실업급여에 대한 종료예요. 근데 왜 3월 얘기를 지금 해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네. 자, 지난 10월에 있었던 실업급여 일모를 보면은 9월부터 합의가 들어갑니다. 한 달 전부터는 준비를 해야 돼요. 맞죠, 여러분들? 지난 기록을 한번 보세요. 외신 찾아보시고 상하원 충돌 일어나자마자 증시 급락했습니다. 다시 좀 좋은 뉘앙스 가니까 가다가 다시 또 펠로시언이 악담을 퍼부어서 급락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12월에 집중적으로 실업급여가 일몰이 종료되니까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다시 상승이 올라가요. 제가 12월 전에 얘기한 건 뭐였어요? 크리스마스 이후에 어차피 여야 합의할 겁니다. 이거 합의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왜냐면 이거는 더 이상 안 돼요. 이건 패닉이에요. 여기서 못하면. 합의했죠. 그죠? 근데 이제 2월 초, 지금 1월입니다. 여러분들 1월 28일 2월 다 왔습니다. 다음 크레딧 이슈 이제 상하원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유가 이 뭐냐면요. 블루웨이브가 완성됐잖아요. 완성됐죠. 네,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 야, 이제 상원하고 하원이라 사실 민주당이 이게 다 먹었으니까 쉽지 않나요? 그죠? 프리패스. 그죠? 프리패스. 네. 이게 잘못된 오류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대부분. 그렇죠. 왜냐면은 블루웨이브란 단어만 떠오르기 때문에. 자, 만약에 2월 초에 한번 충돌 드러나잖아요. 증시가 12,400포인트까지 500포인트까지 눌립니다. 한 번 더. 12,500포인트. 네. 자, 지금 파동 채널을 제가 60분 봉으로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13,000포인트까지 어제는 쉽게 도달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네. 네. 근데 하루 만에 당일 도달해 버렸네. 13,000도 네. 이탈을 했죠, 심지어. 자, 여기 지지 네. 보이시죠? 이거 지지. 이렇게. 자, 지금 중앙선 보이시죠? 네. 13,000포인트입니다. 이게 저는 이탈이 안 나올 거라고 봤어요. 왜냐면은 이슈가 있어야 돼. 이 항상 큰 하락폭에 대한 제어는. 여기서 지금 이제 맴돌 가능성이 높아요. 당분간은. 그러다 이제 충돌 들어서면요. 이 지지값 무너지면 다음 파동 대비해 갖고 1240포인트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겁니다. 자, 근데 해왕님 3월 14일에 이제 실업급여가 이제 종료가 되는데 이제 2월 초에 충돌이 안 일어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외신에서 보고 있는 시각은요. 외인들이 보고 있는 시각은 너무 근소한 차라 이거야. 상원을 장악하게 했던 게 여러분들 50대 50이잖아요. 비율만 따져보세요. 50대 50이에요. 다만 다수당 원칙으로 부통령이 민주당에 속해 있기 때문에 블루웨이브 완성이라는 표현을 칭한 것뿐이지 너무 근소한 차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보다. 블루웨이브는 그러면은 한 번에 대한 충돌이 또 격돌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한 번에 또 다른 새로운 하방 파동에 대한 조정값을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제 의견입니다. 그럼 지난 어떻게 9월과 같은 하방에 대한 랠리가 한 진폭은 더 드러날 가능성이 시사가 된다 이거예요. 당분간 이 진폭 안에서 놀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높다고 생각합니다. 맴돌면서. 매수와 매도에 공존하는 반복하는 형태를 띠면서 좀 시황을 대기하는 구간이 펼쳐질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사실 오늘 그거 얘기하려 했잖아요. 버블, IT, 닷컴 버블과의 비교. 근데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제가 그거는 얘기를 꼭 할 거예요. 저는 미증시가요. 14,000포인트도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시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지를 받을 때는 그런 국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단편적인 나올 수 있는 시황에 대해서 먼저 꺼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미증시 볼 때 제일 중요한 조정을 겪을 때 가장 드러날 수 있는 시황은 뭐냐? 실업급여밖에 없습니다. 실적 부진에 뭐 얘기 나오지만 외신에 대한 평가지만 실적 부진은 여러분들 작년 12월, 11월 똑같이 안 좋았어요. 여긴 왜 올라? 앞뒤가 안 맞죠. 전 팩트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실적 보지 말자고 얘기를 하죠. 현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을. 지금은 부양에 대한 시대예요. 돈을 어떻게 풀고 어떻게 줄이고 여야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 그거 가지고 증시가 급락할 가능성이 오히려 현저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코스피 시장 안 좋을 거라고 얘기했죠. 다음 주 되면 좀 안 좋네요. 왜냐하면 증시가 고점 저항에 걸리기 때문에 이번 한 주는 다음 주는 좀 시장이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는데요. 3일 연장 음봉 나오잖아요. 코스피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탄력을 못 받아요. 코스피도 증시가 안 좋으면. 내일이요? 보합권으로 평가될 가능성 높아요. 코스피 시장. 만약에 근데 여야 합의 충돌이 일어나면요. 제일 힘든 게 길면은 이제는 한 달에 대한 기간 동안 하방에 대한 랠리가 좀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한 달간이나요? 네, 다분히 좀 힘들어질까. 이제 적으면 한 2주 내외 이런 진폭에 대한 하락폭을 좀 겪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미증시 보고요. 뭐냐면은 종목을 선정할 때 국내 주식도 종목을 선정할 때 자, 지금 전략 싸움에서 조금 이제 뭐냐면은 신고점 갱신하기엔 부담스러운 자리고 모멘텀 좀 쉬고 있는 거예요. 주식할 때 쉬고 있다가 자, 미증시 보고 이제 여러분들도 섹터 다 보실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들이 대장주 관련해 갖고 앞으로 이제 2차 전지나 유망한 업종 그죠? 상승폭에 대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 이거를 다 캐치를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미증시 글로벌 시황이 다시 여야 합의를 먹고 해결하고 실업 수당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인다면은 증시는 그때부터 재반등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타이밍을 재는 거죠. 글로벌 시황을 체크해야 됩니다. 이래서 아시겠죠? 왜냐? 그래 왔잖아요. 안 그래요? 작년 11월에도 그래 왔잖아요. 자,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 뭐냐? 2월 초에 가장 드러날 이슈, 크레딧 이슈는 상하원에 대한 합의점 논의가 포커스가 굉장히 맞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면 전일 저점 1200 여기죠. 1209 잠시만요. 12,900포인트 이탈이 드러나면요. 네. 12,400포인트까지 500포인트까지 열리게 됩니다. 이 자리가 다시 재매수를 들어설 수 있는 관점이 성립될 거예요. 제일 좋은 자리예요. 12,500포인트, 400포인트가 제일 좋은 자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에 또 맞춰갖고 좋은 또 시너지를 얻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당분간은 네. 이번 한 주, 다음 주는 장이요 되게 어지러울 겁니다. 혼조세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가능성이 전 제일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